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입니다. 8월 12일 프로토 승부식 64회차 94번에서 105번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3경기는 94번에서 96번 애리조나랑 피츠버그, 97번에서 99번 샌디에이고랑 샌프란시스코, 103번에서 105번 시애틀과 뉴욕 양키스 이렇게 3경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랑 피츠버그인데 일단 우선 두 팀의 오늘 날짜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리조나랑 피츠버그는 1차전을 가졌는데 1차전에서 애리조나가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1차전을 승리를 따냈고요. 그러면서 애리조나는 2연승, 그리고 피츠버그는 3대 0으로 패하면서 1패를 기록했는데, 자,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먼저 애리조나 선발은 갤런이었는데, 자, 잭 갤런이 7이닝 무실점, 오랜만에 깔끔한 피칭했고요. 타선에서는 6회 토마스의 땅볼 희득점으로 1점 냈고, 8회 마르테의 2타점 추가 적시타 나오면서 3대 0으로 승리했고요. 자, 피츠버그는 불펜 데이였는데, 자, 비드가 예상했던 대로 3이닝을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투수진이 3실점 기록했고, 타선에서는 여전히 9회까지 침묵해버렸다. 그리고 패배했다. 자, 일단 안타까운 점은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불펜 데이를 해야 돼서 비드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비드가 3.2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선에서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 경기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리조나는 토미 헨리, 피츠버그는 잭 톰슨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먼저 애리조나 토미 헨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의 토미 헨리는 올 시즌 22시즌 1패에 7.20의 방어율 기록 중이고요. 자, 헨리는 일단 데뷔전을 지난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치렀는데, 이날 5이닝 동안 4실점 투구했고, 자, 피홈런도 많았고 피안타도 4개나 있으면서 고전하는 피칭이었다. 지난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데뷔전을 치름, 이날 경기에서 5이닝 1피홈런 4피안타 3볼넷 4실점 기록하고 패배했다. 자, 안타까운 피칭이었는데 일단 피홈런과 볼넷이 많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일단 헨리 같은 경우는 91.3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에 자,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했고, 체인지업, 커브, 투심은 조금씩 섞어가면서 피칭을 하는 투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줬던 구속도 안 나오고 페스티벌의 커맨드가 좋다는 평가가 무색할 만큼 아쉬운 피칭이 이어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 기록도 없고 기본적인 투구나 구속과 구위 커맨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투수다. 이번 경기 상대전 기록도 없고 최근 피칭 내용만 봤을 때 불펜데이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 투수는 긴 이닝 무실점, 긴 이닝 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대하기는 어렵고 무실점 피칭도 역시나 기대하기 힘듦.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볼넷과 피홈런이 있는 투수고 실점 추이도 높은 데다가 예년만큼 잘하는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불펜데이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애리조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토미 헨리한테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힘들고 길어야 4이닝 정도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피츠버그의 선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의 경우 잭 톰슨이 선발로 나옵니다. 잭 톰슨 같은 경우는 올 시즌 3승 8패에 5.15의 높은 방어를 기록 중이고, 자, 올 시즌 애리조나 상대로는 1승의 무실점 기록이 있네요. 22시즌 애리 상대 1승에 0점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톰슨 같은 경우는 직전 미러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1이닝 동안 3실점 투구를 했다. 직전 미러키전 홈 등판에서 4.1이닝 4실점 기록하고
3실점 2피홈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 등판에서 피홈런이 2개나 나왔다는 점, 즉 실점에 대한 위기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투수다. 그리고 5회까지도 마운드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안정된 피칭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피홈런, 피안타 모두 늘어나고 있고 부진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구위가 압도적인 투수도 아니고 긴 이닝을 소화하는 투수의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긴 이닝 투구를 기대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 피홈런 많고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긴 이닝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 but LE 상대로는 5이닝 무실점.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 상대로는 홈에서 원정이 아니라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나와서 5이닝 무실점 투구하고 1승을 올렸던 기록이 있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수 둘 다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투수에게 선발에게 긴 이닝 적은 실점을 기대하기는 힘든 경기다. 하지만 두 팀 전날 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의 투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다 퀄리티 스타트 기대하기는 택도 없는 투수다. 자,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날 애리조나나 피츠버그나 타선의 힘은 또이또이였고 둘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 침묵이 둘 다 이어진다면 이번 경기에서 어쩌면 퀄리티 스타트도 아니더라도 5이닝, 6이닝까지는 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자, 일단 투수 둘 다 실점에 대한 약점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약에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반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자, 기본적으로 일단 애리조나의 선발 헨리는 데뷔전에서 이미 충분히 부진한 피칭을 보여줬고 나름대로 팀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다지만 이번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타선이 어제처럼 침묵한다면은 의문의 호투가 나올 수도 있다. 헨리의 경우 지난 경기 등판 내용이 좋지 않았지만 피츠버그 타선의 부진이 길어지면 이번 경기 의문의 호투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분히 호투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패스트볼과 나름대로의 투구 볼 분배를 잘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줄은 아는 투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지난 경기 부진에 대한 반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경기가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자, 그리고 피츠버그의 경우는 톰슨이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왔지만 요즘 들어서 피홈런과 피안타가 많고 당연히 실점 추이도 높아진 추세인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위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이닝도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투수가 아닌데다가 지금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다가 원정이라면 심리적으로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애리조나의 타선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제 날짜처럼 홈에서 조금 더 나은 타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의 불펜이 약하다는 점도 고려했을 때는 애리조나의 승리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결론은, 자, 애리조나의 타선이 피츠버그와 마찬가지 침묵하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 전날 조금 더 나은 타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승리에 대한 여지는 있다. 그리고 피츠버그 불펜이 약하다는 점도 충분히 애리조나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즉 이번 경기는 애리조나의 승리가 유력하다. 자,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승리가 유력하긴 한데, 자, 어제 날짜 같은 경우는 3대0 게임이 나와서 애리조나 승에 저득점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잭 톰슨도 어느 정도 던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피츠버그 프렌을 가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투수가 전날 승리한 자, 선발 투수가 두 선발 투수 모두 긴 이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불펜 싸움과 타선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서 애리조나 승 그리고 피츠 핸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긴 이닝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가 홈이고 어제 조금 더 나은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애리조나 승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피츠버그 핸디 승을 사이드로 가져가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샌디에이고랑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 두 팀도 자, 8월 9일자로 1차전을 치렀는데 1차전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 두 팀 선발부터 살펴볼게요. 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블레이크 스넬이 나왔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알렉스 우드가 나왔는데, 이날 알렉스 우드가 의문의 6.1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고, 물론 스넬도 잘했어요. 자, 6.1이닝 무실점 호투했고 4회 에스트라다의 희생플라이로 무사 만루해서 에스트라다가 희생플라이로 한 점 뽑았고, 자,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기록했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스넬이 5.2이닝 동안 나름 피안타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지만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이닝 소화를 해줬지만 결국에는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자, 이날 경기를 직접 보고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날 아쉬웠던 판정이 하나 있었고요. 김하성 선수의 3루타도 있었고, 타격의 힘에서는 분명히 샌디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제가 어제 날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넬이 홈에서만큼은 실점 추이도 낮았고 나름대로 호투했고 위기관리도 잘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 경기에서 근데 우드가 6.1이닝 무실점 호투할 줄은 몰랐지만 스넬이 먼저 내려가는 것도 예상 밖의 변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샌디에이고는 타선이 침묵했다는 게 가장 전날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였는데, 분명히 동점 찬스랑 역점 찬스는 충분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침묵해서 승리를 뼈저린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날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샌디에이고가 안타 5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잔루가 4개. 팀 타율 1할 6푼 7리, 굉장히 안타까운 기록이고, 샌프란시스코도 뭐 마찬가지인데, 자, 안타 7개, 잔루 8개고 뭐 마찬가지로 팀 타율도 뭐 조금 좋았긴 하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좋았다. 그러니까 무산 말루 찬스에서 1실점으로 막은 스넬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자, 물론 전날 경기 내용은 여기까지 대충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번 경기 선발부터 보도록 할게요. 샌디에이고는 조 머스그로브가 선발로 나옵니다. 조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8승 5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그로브는 이미 샘플을 상대로 1승하고 무실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샘프 상대 1승에 0점의 방어율 기록 중. 자, 머스그로브는 직전 콜로라도랑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4.2이닝 동안 6실점 투구를 하면서 부진한 피칭을 했는데 이날 결국 또다시 피홈런이 문제가 됐고 많은 피안타를 내주면서 대량 실점을 기록했는데 자, 머스그로브의 경우 초반에는 압도적인 피칭하면서 연장 계약까지 맺은 그런 유형인데 최근 들어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피홈런도 늘어나면서 점점 위기를 견뎌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긴 이닝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4.2이닝 1피홈런 8피안타 6실점 패배 기록했으며 자, 피홈런이 약점인데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최근 들어 피홈런과 피안타 허용이 잦아지며 긴 이닝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이번 경기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는 두 번 시즌 초반 선발로 등판해서 모두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샌프한테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인 머스그로브입니다. 샌프 상대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며 샌프한테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있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연장 계약했죠. 5년. 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이면서 팀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1승 카드로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피홈런과 피안타가 많았고 위기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결과 직전 경기에서도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상대로 1피홈런 6실점 기록하면서 패전을 했지만 그렇지만 샘플을 상대로는 누구보다 강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반등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머스그룹입니다. 자, 원정팀 샌프란시스코 볼게요. 샌프란시스코는 알렉스 코비 선발로 나옵니다. 알렉스 콥. 자, 알렉스 콥은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4.08 기록 중이고요. 자, 올 시즌 마찬가지로 샌디 상대 1승에 3.60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콥은 지난 다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지난 다저스전 홈 등판에서 6.1이닝 3실점 패배를 기록했는데 자, 비록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다저스 타자를 상대로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 기록했고요. 자, 비록 패배했지만 다저스의 타선을 상대해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콜스를 기록하는 등 자, 4경기에서 콜스하는 등 3.16의 방어율 기록하면서 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6.03으로 시즌 기록보다 훨씬 높은 추이 즉 원정에서 자주 부진한 경기들이 많은 모습이다. 자,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잘하는데 원정에서 부진한 기록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번 경기 역시나 원정 경기입니다. 자, 샌디에고 상대로는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2실점 투구하고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샌디 상대 홈에서 5이닝 2실점 승리 기록. 자,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가 아니라 원정 경기죠. 원정에 대한 약점이 있는 알렉스 콥에게는 이번 경기 등판이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이번 경기도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가 전 경기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이닝은 소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두 선발 모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5에서
6이닝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의 머스그로브 는 피홈런에 대한 약점이 여전히 부각된 투수, 그리고 샘프는 원정에서 실점 추이가 굉장히 높은 모습, 즉 기본적으로 실점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두 투수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둘 다 실점에 대한 위기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왜냐하면 머스그로브는 피홈런에 대한 약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알렉스 코비아 홈 경기가 아닌 원정 경기에서 부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나 만약에 샌디에고의 타선이 반등하게 된다면은 알렉스 콥은 얼마나 많은 실점을 하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샌디에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홈 경기이기도 하고, 원정 알렉스 콥보다는 머스그로브를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먼저 머스그로브는 최근 부진한 경기가 많지만 기본적인 이닝 소화는 충분히 해주는 투수, 그리고 이미 샘플을 상대로 2번의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전에서 강함, 그리고 샘프가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타선이 굉장히 좋다고 보기는 경기도 희생플라이 1점으로 승리 따냄. 자, 마찬가지. 최근 챔프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3연승을 했지만 어제 날짜 경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는 희생플라이 1점으로 단 1점으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타선의 힘을 받아서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그로브 입장에서는 샘프 상대로 2번이나 강했던 기억이 있고, 이번 경기 부진한 타선을 상대로 충분히 긴 이닝과 무실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심지어 샘프의 홉은 최근 호투하지만 샌디에이고는 최근에 좌타자가 2명이나 합류했죠. 조시벨과 후안 소토. 좌타자를 상대로 부담이 존재할 것, 그리고 벨과 소토. 자,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를 상대로 고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소토와 벨은 다르죠. 자, 좌타자가 둘 다 장타를 충분히 장타력과 홈런 능력까지 있는 투수기 때문에 타자기 때문에, 자,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콥에게는 역시나 불안하고 역시나 원정에서만큼은 부진하기 때문에 샌디에이고의 타선이 마찬가지로 부진하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아내기에는 무리가 없을 상황이다. 자, 비록 샌디에이고의 타선이 전날 침묵했지만 이번 경기 충분히 반등의 계기가 되어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자,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등에 딱 좋은 최근 부진한 머스그로브, 하지만 상대는 천적 상대는 침묵 중인 샘프 타자. 이번 경기 반등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부진한 머스그로브지만 상대는 이미 7이닝 무실점을 2번이나 기록했던 샌프란시스코고요. 타선이 만약에 샌디에이고 타선이 이번 경기 반등해준다면 충분히 샌디에이고가 연패를 끊어내기 딱 좋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끝났고요.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4회차 1682.4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시애틀과 뉴욕 양키스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전날 경기 보고 분석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애틀가 이 경기 마찬가지로 8월 9일자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 양키스가 9대 4로 오랜만에 화끈한 승리를 가졌는데 이날 경기에서 양키스는 안타를 13개나 때렸고요. 홈런 2개 나왔고 팀 타율이 무려 3할 3푼 3리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화끈한 승리를 기록했는데, 자, 이날 경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먼저 양키스는 선발 타이온이 7이닝 3실점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 도널드슨의 2타점 그리고 3회는 홈런까지 나왔고요. 자, 9회 저지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양키스가 9대 4로 승리하며 5연패에서 탈출하는 양키스고, 자, 일단 그리고 상대팀 시애틀 같은 경우는 로건 길버트가 4이닝 동안 무려 7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경기를 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맞붙게 되는데, 자, 양키스의 선발 같은 경우는 양키스의 선발은 게리 콜, 시애틀은 루이스 카스티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두 팀 선발 투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애틀의 경우 루이스 카스티오가 선발로 나오는데, 카스티오는 시즌 5승 4패에 방어율 2.95 기록 중이고요. 올 시즌 양키스 상대 1승에 2.63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카스티오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올 시즌 시애틀로 이적해가지고 첫 등판이었던 양키스 원정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 양키스랑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자, 이날 양키스 원정에서 시애틀 이적 이후 양키스전 등판 후 첫 등판에서 6.2이닝 동안 1피홈런 3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양키스 상대로 시애틀에 와가지고 첫 등판이었는데 6이닝 3실점 콜스하며 승리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안타깝게 피홈런이 하나 있긴 했지만 콜스하면서 게리 콜과의 맞대결에서 이미 한 차례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 카스티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선발이 또 게리 콜이었네요. 자,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시즌에 합류했지만 빠르게 자기 페이스를 찾으며 최근 안정된 투구 이어가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하며 2.34의 방어율 기록 중이고, 양키스를 상대로는 신시내티 시절에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 자, 무엇보다 일단 카스티오의 경우는 살펴볼 만한 기록이라면은 시즌 직전 등판이 시애틀 이적 이후 첫 등판이었고, 공교롭게도 상대는 양키스였고, 거기에 상대 선발은 게리 콜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선발도 게리 콜이다. 자, 게리 콜 만났을 때 이미 한 차례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승리했던 시애틀이고요. 카스티오고 좋은 기록이 있고, 또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 실점도 평균 실점보다 낮은 추이 보이면서, 그리고 신시내티 시절에도 양키스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좋은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카스티오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다. 자, 즉 이번 경기에도 양키스전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호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긴 이닝 콜스까지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자, 양키스의 경우는 게리 콜이 선발로 나옵니다. 게리 콜이 10승 도전에 나섰는데, 자, 양키스는 게리 콜이 올 시즌 9승 4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 3.56으로 그리고 시애틀 상대로 올 시즌 1패에 9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리 콜입니다. 자, 게리 콜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게리 콜은 직전 경기 시애틀에서 시애틀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자, 6이닝 동안 피홈런 3개
무려 6실점 투구를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는데 1회에만 피홈런이 3개나 있었고 그에 따라 6실점 그리고 이후 6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했지만 패배를 면하지는 못했다. 자, 안타까운 기록이 있다면 1회에 피홈런 하나도 아니고 3개를 허용했다. 지난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 3피홈런 6실점 패배. 1회에만 피홈런을 3개나 허용했다. 이후 무실점. 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1회에 피홈런 3개하고 6실점하고 이후 6회까지는 무실점으로 안정감 있는 피칭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기록인데, 자, 하지만 게리 콜의 경우 최근 3경기에서 연속 4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주춤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원정에서 평균 자책점은 4.28을 웃도는 기록입니다. 자,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고전하며 4.28의 방어율을 기록 중인 게리 콜이다. 여전히 게리 콜의 경우는 잘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점 추이가 높아지고 공도 가운데로 몰리는 경향이 보여지는 상황. 자, 이렇게 투수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애틀의 카스티오는 이미 양키스를 상대로 검증이 끝난 투수고, 양키스의 게리콜 같은 경우는 시애틀 상대로 약했던 모습이고, 이번 경기 역시나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 실점 추이 4.28인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분명히 변수나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양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일단은 그럼 투수 같은 경우는 게리콜이 지난 맞대결에서 이미 1회에 피홈런 3개 맞으면서 6실점하며 무너졌지만 2회부터 6회까지는 무실점 투구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회에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게리콜에게도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불펜적인 부분에서도 전날 경기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발이 긴 이닝 소화하면서 여유가 있는 쪽은 양키스다. 자, 물론 시애틀의 카스티오도 최근에 좋은 투구하고 양키스 상대로 2번 등판해서 모두 호투해서 양키스가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지만, 자, 카스티오의 경우는 종종 제구가 흔들리는 투수기도 하고 양키스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어떻게 승부가 갈릴지는 한치도 예상하기 힘든 경기다. 하지만 불펜의 안정감 차이는 양키스 쪽에 있다고 보면은 이번 경기는 양키스 쪽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모두 긴 이닝 소화 그리고 실점 추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 자, 게리 콜은 지난 맞대결에서 1회부터 피홈런 3개가 나오며 무너졌지만 이후 2회부터 6회까지는 무실점 피칭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1회만 잘 넘기면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한 충분히 반등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날 경기에서 선발이 긴 이닝을 소화 불펜의 여유가 있는 쪽은 양키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 경기에서 이미 대량 득점 성공하면서 여유롭게 이닝을 이어나갔던 쪽은 양키스고, 마찬가지로 불펜 쪽에서도 여유를 챙긴 쪽은 양키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양키스가 불펜에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시애틀의 카스티오도 이적하고 나서 양키스 상대로 2번 모두 호투했던 기록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양키스가 최근 들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 날짜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과연 쉽게 갈 수 있는 카스티오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닝을 끄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불펜 싸움에서 승부처가 갈릴 것이고 양키스가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일단은 카스티오도 이미 양키스를 상대로 2번 호투했던 기록도 있고 최근 좋은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어제 날짜 경기에서 양키스의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말은 즉슨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시애틀 상대로 부진했던 게리콜 1회만 하지만 1회만 넘긴다면 불펜도 유리한 쪽은 양키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양키스의 승 그리고 시애틀의 핸디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3경기 분석 모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자, 저는 끝으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다른 메이저리그 경기 분석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